정리를 했는데 왜 2, 3일도 못 가요? 많이 버렸는데 왜 정리가 안 돼요?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은 정말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집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일단 그분들은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리가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그 공간을 진단하고 또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5천여 집을 바꿨고요. 한 1만여 명의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그 안에서 잘 되는 집들의 모습도 많이 보았고요. 잘 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분들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도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지금 잘 되는 집들의 비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집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생활 방식도 비슷한 점이 있었고요. 좋아하는 물건의 종류 또한 비슷한 것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그분들은요, 본인들의 공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었어요. 나의 공간이 중요하고 또 남편의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드레스룸을 가지고 계셨고요. 개인 서재도 따로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는 제 공간은 없어도 돼요. 저는 잠만 자고 나갑니다. 집은 그냥 잠자는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부자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그분들은 본인들의 취향이 확실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물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그분들의 취미생활, 그분들의 관심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분들의 집은 늘 깨끗하고 청소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도우미 이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본인 또한 열심히 관리를 같이 하고 계셨고요. 청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침실은 항상 침대보와 베개 깔끔하게 깨끗하게 사용하고 계셨고요. 당연히 누렇게 변색이 되었거나 오염된 이불이나 베개 가방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욕실이 특히 깔끔했고요. 침실도 깔끔했고요. 항상 청소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공을 들이시더라고요. 사실 물건 자체의 개수가 많지 않다? 미니멀하다? 뭐 그런 표현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건의 양은 많은 분들도 있었고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확실한 공통점은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물건이 오래되어서 어쩌면 옛날 물건인 것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그 물건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싼 물건, 저렴한 물건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 가치 있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좀 비싼 물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이겠죠. 물론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잘 사시는 분들, 부자들은 명품이 일반 분들보다 빈도가 많은 건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먹는 식재료나 보통 일반적인 생활용품은 굉장히 아끼고 전기도 굉장히 아끼셨고요. 낭비하지 않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보자기 한 장도 그분들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돈이 많기 때문에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게 아니라 싼 물건이든 비싼 물건이든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간직하고 아끼고 사용했다는 그런 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집에 가보면요, 일단 설거지는 기본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가 쌓여 있죠. 그래서 세탁물이 항상 그 세탁 바구니에 넘쳐 있는 상태였고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바로 갖다 버리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고요. 청소 상태도 깨끗하지 않았죠. 분리수거함은 항상 차여 있었죠. 매일매일 버리는데 매일매일 버리지 않죠. 결국은 미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침대 위에 침대 이불 정리를 하신 분을 단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일어난 모양대로 이불이 이렇게 접혀 있고 저렇게 접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안 한 사람,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습성, 미루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공간도 당연히 물건의 양이 엄청 쌓여 있고요. 택배 박스가 들어오는 현관 입구부터 쌓여 있습니다. 저도 어떤 집이 정리를 맡겼지 이렇게 쳐다보면 항상 택배 박스가 쌓여 있거나 문 밖에 물건들을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수납장을 짜거나 내놓고 거기다 쌓아놓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자전거 정리부터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된 분들은 사실 자전거조차도 문 밖에 내놓던가 지저분하게 해놓지 않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된 분들은 헬멧이며 자전거며 줄넘기며 그런 것들이 항상 문 밖에 나와 있죠. 그분들은 본인들이 물건이 많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청바지가 많아, 나는 식재료가 많아, 나는 운동화가 많아, 약품이 많아 라는 것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정리를 시작할 때 집 전체를 하루에 다 하시려고 하고요. 빈 공간이 있으면 넣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상자를 잡고 사서 뚜껑을 닫는 거죠. 결국 뭐냐면 내가 정리를 못하는 것은 집이 좁아서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물건을 제자리 없이 넣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리에 둬야 되고 동선을 계산해서 둬야 되는데 사용 장소도 아닌 공간에 옷장 안에 쌀이 가서 들어있고 옷장 안에 앨범이 들어있고 책상에 공구가 들어있고 주방 서랍에 양말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찾냐는 거죠.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찾느라고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유지가 되지 않죠. 정리는 버리기죠?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게 돼요. 어쩌면 버리면 되지 뭘 저렇게 돈을 주면서 시간 내면서 정리하냐. 이사 갈 때 정리하면 되지 다 버리고 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사실 버리는 거는 어쩌면 정리 10단계 중에서 1단계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정리의 시작도 끝도 버리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하루에 하나씩 버려보신 분도 계셨고 1톤의 트럭에 꽉 찰 정도의 많은 물건 쓰레기 100리터에 20봉 30봉을 버린 분들도 있다고 제가 봤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왜 정리 안 되죠? 이렇게 많이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많이 버리셨죠? 근데 많이 남았습니다. 버린 양에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남은 양에 집중하셔야 돼요. 물건은 발이 달려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용 장소에 그 사용할 물건을 사용할 만큼만 두는 활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놔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옷장에는 옷을 두시면 돼요. 주방에는 주방 물건만 두면 돼요. 욕실에는 욕실 물건만 두면 돼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당연하죠 라고 하는데 막상 주방에 가보면 화장품도 있고 문구도 있고 공구도 있고 별의별 주방과 상관도 없는 물건들이 섞여 있고요. 아이 방에 엄마 옷이 가 있고 아빠의 전공 서적이 가 있고 부부 침실엔 아이 책이 와 있고 옷도 열어보면 아이 옷, 엄마 옷, 아빠 옷 다 섞여 있습니다. 공간의 구분도 없고요. 사용 장소라는 개념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지가 안 되죠. 저는 그래요. 집안에 둬도 되는 물건은 역할이 있는 거죠. 역할이라는 것은 5,000원짜리 액자라도 내가 걸었는데 그 액자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저는 그 물건은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00만 원을 주고 산 러닝머신이에요. 근데 3년 동안 4년 동안 한 번도 타지 않고 맨날 쳐다만 보고 있고 비싼 거 사서 괜히 샀다 후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불을 항상 걸어놔요. 옷을 항상 걸어놔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한 평에 얼마인지라고 제가 가끔 물어봐요. 한 평에 얼마예요? 이 아파트는? 물어보면 그러게요. 한 평에 5천만 원이 넘는 이 비싼 아파트에 제가 저기에 저 러닝머신을 두고 있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간만 차지하고 역할을 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 물건은 러닝머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20년 30년 된 피
피아노도 될 수 있겠죠. 계속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얼마 주고 산 건데 10년 전에 산 그 가격을 오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공간의 가치가 이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손해인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버릴 물건은 지금 나에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인 거예요.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죠. 그런 물건을 좀 비워내셔야 되고요. 우리 집에서 가지고는 있는데 역할이 끝난 물건이 있습니다. 역할이 끝난 물건은 오래돼서 누렇게 변색된 밀폐 용기, 냄새나서 환경 호르몬 나와서 건강을 해치는 밀폐 용기, 그릇도 뭐 이나간 그릇, 세트인데 하나 손잡이가 깨진 그릇들, 짝이 안 맞는 그릇들, 가전도 고장난 가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게 선풍기예요. 목이 꺾여가지고 세울 수가 없는데 작년부터 계속 고치신다고 계속 두셨다가 저희가 갔을 때 그냥 버리세요. 청소기도 고장난 지 한참 되었는데 고친다고 계속 두셨다가 버리시고 결국은 역할을 할 수 없는 물건을 버리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언젠가죠. 언젠가 살이 빠지면, 언젠가 넓은 집에 가면, 언젠가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써야지, 그때 꺼내야지 해서 새 상품들을, 새 박스를 개봉하지 않으세요. 사실 부모님 집도 많이 정리를 하는데 어머님들 새 수건, 새 우산 항상 쟁여 두시거든요. 늘 그분에게도 언젠가는 올 수 있는 그 날을 기약하면서 계속 쟁여두는 거죠. 근데 그 언젠가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는 오는데 그게 내일은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 내가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때 10년 전에 그 옷을 살 때의 내 나이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살은 빠져도 그 옷을 다시 입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의 기준은 절대로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낀다, 검소하다, 알뜰하다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대표님, 저는 명품 안 사요. 우리 집에 비싼 물건 한 개도 없어요. 다 나눔으로 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집을 살펴보고 물건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알뜰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홈쇼핑 같은 것을 항상 보시면서요. 저렴한 물건을 많이 사세요. 색깔별로 사시고요. 같이 중복된 물건을 대량으로 사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쓰는 것만 씁니다. 색깔을 빨강, 노랑, 파랑, 보라를 주는데요. 결국은 한두 가지 색깔만 입으시고요. 나머지 색깔은 버리게 돼요. 많은 물건을 덤으로 줬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한두 개만 쓰고요. 결국은 버리게 된다면 그건 알뜰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알뜰함은요. 내가 살 물건을 정말 열심히 매일 자주 써서 아예 소진시키는 게 저는 알뜰함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알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집이 좁아서 공간이 없어서 창고를 얻고 집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는 집의 구조나 가구 배치를 보면서 어떻게 배치하면 어떻게 수납을 하면 집이 넓어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25평의 아파트도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훨씬 넓어 보일 수도 있고 훨씬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구 배치하실 때는 가구의 색상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세트가 아닌데요. 꼭 같이 둬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가구는 소재와 비싼 거, 싼 거보다는 색깔만 맞춰줘도 훨씬 더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수납을 많이 하려고요. 키 큰 서랍장을 사요. 그래서 5단 서랍장, 본인의 키에 거의 맞먹는 서랍장을 구매하십니다. 공간이 좁은데 키 큰 서랍장을 둔다면 훨씬 더 공간이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근데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이 좁으니까, 수납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속 깊은 서랍장을 구매하시거든요. 그렇게 큰 가구들이 결국 우리 집을 더 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좁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전체를 정리를 다 끝냈어요. 저는 정리가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이 한 번은 다 나와 마주하고 나서 그것이 제자리를 잡았을 때 정리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사용 후 제자리에 두어야 되겠죠. 수건을 썼으면 수건 자리에 넣어야 되고요. 조리도구를 사용했으면 조리도구 자리에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물건을 사야 됩니다. 어떻게 사야 될까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빈 곳이 있으면 그때 비었구나. 재고가 소진됐을 때 그때 구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옷을 사야 돼요. 그러면 둘 곳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를 버릴 생각을 갖고 하나를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정리가 되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하나씩 버린다? 아마 더 속도가 늘어나는 양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버리자는 정리가 다 끝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 사고 하나 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정돈이 끝났을 때는 사용 후 제자리, 습관이 든다면 당연히 유지가 잘 되겠죠. 요즘 현대인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고민이 많은 게 사실 옷 정리입니다. 대부분 옷 정리가 안 돼서 집안의 질서가 깨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정리에 관심이 많고 정리를 취미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옷은 걸어주세요. 거는 공간의 비율을 80대 20으로 만드세요. 접는 공간 20%, 거는 공간 80%. 그러면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이 못 걸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많이 안 걸리는데요? 다 걸 수가 없는데요? 사계절 옷을 내가 가진 옷장의 양만큼만 가지고 산다면 사실 정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절별로 봄은 봄에 여름 옷 정리하고 여름에 가을 옷 정리하고 계절별로 계속 체인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쉽게 하려면 당연히 재고 자체를 줄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리는 청소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정리와 청소를 똑같이 생각하시죠? 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본다면 또 그렇진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정리를 했는데 왜 2, 3일도 못 가요? 많이 버렸는데 왜 정리가 안 돼요? 큰 집으로 이사 왔는데 왜 정리가 안 되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한테도 또 정리를 하는 많은 분들한테도 유지되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의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렇게 해놔도 유지가 되겠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은 정말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리입니까? 정리와 청소는 정말 다른 활동일 수 있어요. 결과는 공간을 깨끗이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전혀 다르겠죠? 정리는 물건과 사람과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는 먼지와 쓰레기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정리할 때는 모든 물건을 꺼내는데요. 청소할 때는 모든 물건을 치우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지 정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물건을 가려내는 거고요. 정말 필요한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서 제자리에 수납을 하는 활동이 정돈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빈 공간에 목적에 상관없이 그 물건을 집어넣는 거죠. 정리했을 때는 깔끔합니다. 못 찾으니까 다시 흐트러지는 거죠. 못 찾아서 또 사요. 그런 반복된 정리가 아닌 청소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왜 정리해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어쩌면 정리를 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유지 안 돼. 아이들이 사는 집은 다 이렇지. 정리해서 유지되겠어? 라는 생각에 아예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리와 청소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어쩌면 제대로 된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더 안 되는 건데 계속 이분들은 본인들은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오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미니멀 라이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미니멀 라이프로 태어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이렇다고 봐요. 문화 자체가 물건에 대해서 그냥 감정을 싣습니다. 그냥 물건은 물건이 아닌 거죠. 우리가 왜 초코파이가 정인 것처럼 우리는 정이 있고 또 덤이 있고 넉넉히 많이, 왜 조금 주면 하나 주면 인색해, 약간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도 많이 주세요, 많이 사고 넉넉히 나누고 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옷장도 떼어가고 쇼핑백도 다 가져가고 정말 먼지까지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미니멀 라이프는 일본 문화랑 가깝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나서 내 모든 재산 물건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터득한 것은 물건은 소용이 없구나,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구나, 물건을 모아서는 안 되는구나, 간단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미니멀 라이프가 어쩌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맥시멀리스트로 살던 우리에게 갑자기 미니멀하게 한다는 것은 무조건 버리기가 앞선 정리를 내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버리는 것이 더 잘하는 거고 더 많이 버린 것이 정리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방송에서도 비춰지는 것 때문에 저도 참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잘 사시는 분이시든 여유가 없는 분이시든 공통점은 물건을 버리는 것을 힘들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구나.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는 원래 물건을 못 버려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은 원래 못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을 어떤 걸 버려야 될지 어떤 걸 남겨야 될지 불안하구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버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니멀 라이프, 맥시멀리스트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갑자기 미니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줄여가면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정리를 단계를 높여가야지, 갑자기 어느 날 산더미 같은 물건을 싹 갖다 버리고 내가 갑자기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야지, 저는 그거는 행복한 정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분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류는 물건을 사용자별로 나누고요, 종류별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분류라는 작업을 걸치지 않아요. 정리는 무엇보다 결과보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사람들은 생략을 하고 어떻게 넣었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집중합니다. 어떻게 넣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속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 서랍 안에 속옷이 모여 있다면 되는 건데요. 서랍 안에 옷을 예쁘게 접었는데 꺼내보니까 아빠의 속옷도 있고 엄마의 속옷도 있고 아이의 속옷이 있다면 그것은 정리가 잘 된 게 아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분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접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버리기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버리고 정리하시지 마시고요, 분류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류하실 때는 지퍼백과 쇼핑백도 괜찮습니다. 준비하셔서 종류가 같은 것끼리, 기능이 같은 것끼리 그냥 한 곳에만 모아두는 거예요.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가방과 카메라 건전지와 카메라 충전기와 같이 모으기만 하면 카메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경과 안경집과 안경 닦개가 같이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안경은 안경집 따로, 안경집은 안경집 따로, 안경 닦개는 닦개대로 따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기능과 목적이 같은 물건끼리만 한 곳에만 모으는 작업만 해도 저는 정리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